자, 방금 테스트를 방금 끝마쳤는데요. 네. 지금 이거 보니까 1분에 있는 속도가 696자. 네. 696자 한 6급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보통 서인들 오면은 보통 뭐 8급에서 7급, 6급 정도 되는데 6급 정도면 그래도 잘하신 편. 네. 잘하신 편. 근데 문제는 완전 풀어가지고. 이해도가 좀 네. 약간 떨어진다. 이건 좀 개선 좀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해서서 오늘 3시간 동안 강의를 해서 계획을 받는 거죠. 자, 6급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예상치는 보통 오면 최소한 5배 이상 주거든요. 5배 이상. 네. 그래서 보통 3,000자 정도 이상은 가야겠다. 그러면 6급에서 5급, 4급, 3급, 2급, 2급 올라가고 일단 2단, 3단, 4단, 5단 5단의 목표는 5단이에요. 5단. 네. 더 옆에 가면 더 9단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케이. 자, 요거 분담글자 총글자 수련의 방법. 총글자 수련의 방법은 요거 이렇게 하세요. 자, 띄어쓰기도 포함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세보는 거야. 띄어쓰기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세로로 몇 줄인가. 그 다음에 곱하기 페이지 수. 페이지 수하면 대충 대략이야. 정확한 건 아니겠지. 왜냐면 그 그림도 나오고 있고 막 띄어쓰기 있는 것도 있어서 빼줘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글자가 몇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잠깐만 세보자. 자, 처음 있는 책에 총글자 수련의 방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자, 약식으로 하는 방법. 자, 띄어쓰기 포함해서 자, 첫 번째 꽉 찬 줄에 글자를 하나, 둘, 셋, 넷, 세 번 나. 그러면 보통 30개, 32개, 38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세로로 몇 줄인가. 그 다음에 곱하기 페이지 수 하면 대략적인 이 그림, 이 책에 나오는 글자 수가 나오겠지. 알았지? 한번 해보세요. 자, 테스트를 마쳤으니까 자, 3시간 만에 내가 일반적인 속도 그런 단체에서 하는 마지막 등급까지도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최종적인 목표는 오늘 열심히 해서 3시간 만에 9단까지 가보는 거죠. 자, 일반 사람들은 보통 5단까지 가는데 보통 2년씩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3시간 만에 그걸 뛰어넘고, 자, 보통 그 속독을 배우고자 하는 로망, 속독을 배우고자 하는 로망, 우리 마지막 단계까지 오늘 3시간 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속독하고 쳐보신 거죠? 네, 처음이에요. 배워본 적 한 번도 없지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수업을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설명 좀 약간 좀 길게 할게요. 남김서를 설명을 좀 할게. 한번 다시 듣는다 하나 다 알았지?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속독의 신 더 브레인들이고요. 자, 지금 수업 똑같나요? 똑같습니까? 네. 자, 저는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가시면 다 나오니까 제 경력에 대해서는 보시면 될 것이고. 제가 쓴 책들 쭉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더 중요한 것은 100배 빠른 속도의 신 프로그램이 중요한 프로그램. 그냥 그 3배 속도를 하려면 그냥 단순한 독서, 그래서 책상 좀 치우고, 스탠드 켜놓고, 차분하게 책 읽으면 3배 정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누구든지. 그리고 5배 정도 이상 가겠다. 라면 보통 10호박대를 통해서 흔히 왜 그 속독 배우는 사람들 보면 뭐 눈동자 해가지고 눈동자 막 하잖아요. 그죠? 네. 눈동자 빨리 돌려도 5배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속독 강화에서 목표치가 뭐예요? 평소 선전할 때 적어도 2, 3배 좋아집니다. 그래서 5배까지 좋아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10호 확대를 통해서 5배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속독의 시는 왜 이걸 뛰어넘어서 왜 100배까지 노력하느냐? 도대체 뭐 때문에? 보면 5배에서 100배, 10배 이상으로 점프를 하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펄 레인,
양쪽 뇌를 다 사용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이 무슨 뭐 한쪽 뇌만 우리만 사용한다 하는데 그거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홀 양쪽 뇌를 다 사용한다. 그리고 이건 포토 리딩에서 사진처럼 책을 읽는 리딩하는 것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들어가면 SNLP라고 해서 이 SNLP가 뭐냐면 이게 S는 스터디고요. N이 뉴런이에요. 뉴런. 뇌세포. 그죠? L 랭귀스틱 언하고 P는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상 같은 거를 통해서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극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것도 우리가 함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의 신은 5배가 아니라 100배를 원칙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 이미 트레이닝 훈련, 어플 트레이닝 훈련, 기초 우리 이제 독특하게 있는 것들이죠. 뭐 포토카피 훈련, 복사해서 가져오는 거. 기억법을 또 알아야 됩니다. 속독을 그냥 막 하면 안 되고요. 기억법의 원리를 알고 나면 속독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들이 뭐냐면 프로그램은 스피드 리딩이 뭐죠? 속독이고요. 스피드 리스닝이 뭐요? 속청 훈련. 알게 듣는 연습. 자, 이 속청 훈련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걸 뭐냐면 속청 훈련을 조금만 이따가 좀 훈련을 할 텐데 속청 훈련 좀 해보면 영어 듣기를 1배속, 1.5배속, 2배속, 2.5배속, 3배속, 4배속, 5배속 막 연습을 시켜요. 그러다가 뚝 떨어져서 3배속이나 2배속이나 1배속 딱 들을 때 듣기가 어떻게 되냐면 또박 들리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하지만 정말 수능에 가서 또 아니면 시험장에 가서는 영어가 1배속으로 나오지 2배속, 3배속 빨리 안 나오거든요. 우리 두뇌의 생각의 속도를 3배속, 4배속 막 빨리 막 연습시키다가 거기에 적응시키다가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토익이나 토플이나 아니면 영어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듣기 평가하는 데 갔을 때는 뭐야? 1배속 들었잖아요. 1배속.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또렷하게 들리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책을 굉장히 빠르게 속도로 막 읽는 연습하죠. 사람들은 아니 왜 그렇게 100배 빠른 속도까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뭐 2, 3배속 속도, 5배속 속도 풀려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100배까지 속도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냐? 그건 뭐냐면 정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를 100배 빠른 속도 이상으로 팍 훈련시키죠. 훈련시키고 나서 연습이에요. 트레이닝. 연습하고 나서 실제 공부할 때는 100배 빠른 속도로 우리가 전체 아웃라인을 볼 수가 있지만 실제 우리가 가속학습에 들어가면 최소한도 5배에서 10배 정도의 스피드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100배 빠른 속도까지 가려고 끝없이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왜 100배 빠른 속도까지 가려고 하냐? 사실 100배 빠른 속도 가면 사실 내용 파악도 잘 안 되고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그걸 해내려고 하는 노력은 뭐냐면 100배 빠른 속도 연습하시다가 집에 가서 조금만 다운시키면 내가 100배 빠른 연습하다가 80배 다운됐다? 어떻게 했습니까? 글자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50배로 다운됐다? 100배 빠른 속도 연습 훈련했다가 50배 정도로 가버리면 뭐였죠? 생각에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빨리 읽으면서도 사고, 분석, 여러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수능에 가서 50배 빠른 속도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냥 수능에 가서는 내가 적어도 그냥 2배, 아니면 3배 정도 빨리만 봤어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너무나 여유롭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정확히 볼 수 있고 흔히 말했던 거 비문학 같은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너무나 쉽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천이라는 연습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독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메모리, 이 기억법이죠. 기억법을 알아야지 내가 속독을 빠르게 읽고도 그것을 캐치하는데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속독이라는 것 자체가 기억법의 원리에서 개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딱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메디테이션이 있습니다. 메디테이션. 자, 이것은 우리가 명상인데요. 우리가 이제 명상을 왜 하냐면 집중력 때문에 집중력. 평상시에 사람이 집중하세요, 몰입하세요 그러면
어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착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쏙 들어가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어떨 때는 우리가 맘만 먹으면 3초 안에도 몰입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앵커링 기법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3초 안에도 쑥 그냥 집중의 모드로 몰입 속으로 쑥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명상의 원리를 알려주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몰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게 메소드 러닝, 그죠? 학습법. 그냥 여러 가지 보면 뭐 여러 가지 학습법 되게 많죠. 공부법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것하고 연관시켜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공부법이나 학습법은 뭐요? 이런 것들이 없이 무슨 뭐 구조화법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가지만 우리는 속독, 속성, 기억법, 자 몰입할 수 있는 기법을 다 넣어서 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야? 내가 가속학습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가속학습법. 빨리 공부하는 거. 물론 책도 남다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이미 성인 되신 분들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지만 자 여러분 수험 준비하고 하신 직장 잡으려고 하신 분들은 공부를 빨리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속독을 이해하시려면 속독이신을 이해하시려면 뇌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스피드 빠릅니다. 이를 설명하는 원리. 자 우리 뇌는 여기가 눈이에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뇌가 있고 우측에 있는 뇌가 있어요. 근데 뇌의 기능이 다르다는 거죠. 자뇌는 문자의 형태로 된 것을 잘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고 우측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뇌는 영상이나 여러 가지 공간, 지각 능력, 직관력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자, 따라서 양쪽에 있는 뇌를 잘 융합해서 융합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남들과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고 리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사람이 태어날 때는 양쪽 뇌가 거의 각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저학년 때까지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뇌 기능이 상당히 많이 밸런스가 달라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유치원 때까지는 유치원에서 뭐 갑에다 해가지고 두뇌 개발하는 것들을 많이 훈련시키죠. 그러다가 학교에 초등학교 들어간 순간부터 국가 시책위에서 듣기, 말하기, 이렇게 쓰기 집중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간 순간 문해적인 부분을 약간 등한시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부터 뭐요? 자네만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문해가 약간 소운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운해의 기능이 약화돼서 그래서 초등학교 때 미술학원, 음악학원 막 이런 거 그냥 보내잖아요. 그건 아주 좋은 일종이다. 물론 그 학생이 커서 화가가 되고 음악가가 되지 않더라도 초등학교 때 미술학원, 음악학원을 보낸다는 것은 양쪽 뇌를 골고루 개발시키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독서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 이제 독서 때문에 봤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문자를 가지고 리딩을 하기 시작해요. 문자를 가지고. 자, 그림을 가지고 리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림이 아주 많이 나오는 걸 가지고 자, 초등학교의 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거의 그림이다 3분의 1 그림이. 그러니까 아주 쉽게 잘 받아들이죠. 운해를 남아 있으니까. 근데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그림은 사라지고 글자가 점점 글자만 이렇게 빼곡해지는. 운해에서 자꾸 자네만 가지고 공부를 하게끔 우리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응? 또 교재가 바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점점 인문학하고 이제 가게 되면 총매됩니다. 그림이 별로 없어요. 다 빼곡한 글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책을 읽고서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문자로 한 것보다는 영상으로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뭘 하시냐면 제가 불러주는 단어를 한 번을 보고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법을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를 속독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보는 겁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부터 기억해 보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방함은, 자, 기억해 보세요. 방함은 경영학, 스위치, 마법사, 독서법, 은하수, 마이크, 골프채, 콘센트, 소시계. 자, 기억해. 기억하자. 자, 됐습니다. 자, 기억하셨죠? 자, 어제 저녁에 몇 시에 주무셨나요? 어제 1시쯤 잤어요. 1시쯤. 제일 좋아하는 음식. 치킨. 그래서 살짝 한 개 시킨 다음에 자, 한번 떠올려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봤던 10개의 단어를 한번 써보십시오. 10개의 단어를 생각나는 데까지 써보십시오. 보통 4개 정도 쓰시면 정상이고요. 5개 정도 썼다. 그 사람은 반에서 1등. 6개를 썼다. 그럼 전교 1등. 7개를 썼다. 그럼 그 지역에서 최고로 공부 잘하는 사람. 이렇게 된 거죠. 몇 개 쓰잖아요. 3개요. 3개 썼습니까? 그리고 아마 잘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문자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못 드신 거예요. 자, 요거를 다르게 한번 바꾸겠습니다. 자, 요거는 문자가 아니라 요거는 영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영상으로. 자, 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부방 기억을 한 거예요. 표차리죠, 표차. 교무실 이런 것처럼. 공부방. 이거는 뭐죠? 스탠드. 이거는 책상. 이거는 의자. 이거는 시계. 이거는 화분. 좋습니다. 이거는 책장. 이거는 에어컨. 이거는 게시판. 좋습니다. 게시판. 이거는 침대. 자, 기억하자. 기억해보세요. 자,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몇 명입니까?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는 거 하면? 한 명입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어제 저녁에 드신 음식은 뭐예요? 어제 저녁에 치킨이요. 치킨. 치킨 좋아하시는군요. 네. 가만히 또 이제 한 바퀴 두뇌를 한번 싹 환기시켰습니다. 자, 한번 써보시죠. 자, 이제부터 자, 이번에는 그림을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자, 11번도 이렇게 쭉 써보시죠. 자, 몇 대 몇입니까? 몇 대면? 3대 8이요. 3대 8. 3대 8. 자, 문자가 3이고, 그리고 영상이 8이다. 네. 자, 이제 이해하십니까? 네. 우리가 인식을 할 때, 문자로 인식하면 3 정도 빼면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인식은, 책을 읽을 때, 어떤 걸 볼 때, 영상으로 인식하면 8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점점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게 원리 때문에. 사람들이 문자로 보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보는 것들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기억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속독은 차가 나서 발전해 나가요. 자, 그러면 문자로 했다고 해서 문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책을 읽고 문자를 인식한 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사고적으로, 분석적으로 열심히 하셔야지만이 내가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죠. 무조건 뭐 영상이나 직관으로만 본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속독학원이 무조건 뭐 운의 속독이 좋다고 해서 운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네만 좋다고 해서 자네만 가는 것도 아니고 양쪽 뇌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애드가 돼. 양쪽 융합. 그래야지 내가 완벽하게 책을 빨리 읽어도 직관적으로, 영상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사고적으로 그 리딩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책을 볼 때 글자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인식을 하지만 저장은 뭘로 한다? 문자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영상으로 해야 됩니까? 영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포토 리딩이라든가 사진처럼 찍어서 뭐 기억한다 이런 것들이 그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왜 사람들이 뭐 해외 그 스피드 리딩이나 패스 리딩 보면 뭐 사진 찍듯이 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하나의 긴 문장을 한 번에 보고 사진처럼 착각 찍고서 떠올리려고 하면 잘 안 떠올라져. 왜냐?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런 훈련을 열심히 잘 해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보고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것을 연습하고 반복에 의해서 이 속독의 능력은 더욱더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점에 가서 속독책을 한번 사가지고 한번 쭉 읽었어요. 그러면 속독한 방법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속독 되나? 내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실제 실행하고 연습하고 반복을 통해서 독서 습관을 교정. 습관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반복해서 일정한 시간을 투자했을 때 내가 하나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을 보고도 그 문장을 순간 보고도 이해하고 기억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속독을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 자, 방법만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냐 또 이런 내가 이렇게 하면 속독이 되는구나를 체험화시키고 체험하고 이런 것을 기억했다가 이걸 기억을 해서 자꾸 반복을 통해서 간다. 자, 그래서 대충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가 방법이 나온 거죠. 자, 자네도 좋고 운에도 좋고 두 개를 합쳐라. 한 가지만 갖고 막 잘하는 사람들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뭐 정속독이 아니고 속정부터 막 사람들 막 감론을 막 하거든요. 속독기에서 다 틀렸다. 양쪽을 다 플러스 시켜서 가지고 와야지. 어떻게 하나만 가지고 와야 이해가시죠? 네. 우리가 속독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보셨고요. 자, 속독계의 속독 비교 보면 자, 뭐 잔해용만 하는 속독 또 벌써 속종의 정속독이다. 정독 먼저 그 다음에 속독 따진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만 하시는 분들 자, 속정독에도 속독 먼저 그 다음에 또 정독 나중에 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우리는 뭐다? 홀분해 양쪽 뇌를 양쪽 뇌를 다 사용한다. 그래서 이상적인 완벽한 속독의 능력을 구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차이가 또 한번 설명할게요. 어떤 차이냐? 이건 제 전화번호입니다. 제 핸드폰 전화번호요. 한자 따져서 이렇게 읽어가는 것을 우리가 잔해형 속독해요. 또 이게 무조건 그림처럼만 보는 것을 무조건 그건 운해형 속독해요. 우리처럼 하나의 청크, 이따 이제 영어 속독하면 나옵니다. 청크 이해할 수 있는 범위, 구와 절을 덩어리로 묶어서 밴드를 만드는 거. 자, 요거면 뭐 이렇게 밴드 나와서 인식하는 거. 자, 솔직히 여러분, 자, 세 가지의 전화번호 암기하는 게 있어. 어떤 게 제일 편합니까? 직관적으로. 그냥 이게 제일 편하죠. 그죠? 그게 뭐냐?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거. 자,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자, 홀브레인이다. 양쪽 뇌를 다 사용한다. 운의 자를 다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 그 메디테이션 나왔죠. 메디테이션. 명상이 되게 중요한데요.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몰입 단계까지 가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 둘, 셋 했을 때 정말 3초 안에도 우리가 몰입 단계 들어가는 훈련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연습할 겁니다. 자, 과일 가게이다. 과일 가게 있습니다. 과일 가게 있는데, 자, 파인애플, 바나나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근데 가운데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눈에 딱 띄어. 자, 사과 보세요. 이게 집중이에요. 한 가지, 여러 개 중에서 한 가지 보는 게 집중이에요. 근데 몰입은 뭐냐? 이 가운데 있는 사과를 보는데, 이 사과의 속에 있는 과즙이 새콤한지 달콤한지 아삭아삭거리는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뭐냐? 흔히 말하는 책을 보면서, 자, 겉에 있는 줄거리만 아는 것은 그냥 집중해서 보는 것이고, 행간의 의미, 작가의 의도, 이것까지 파악을 해서 리딩하는 것을 우리가 몰입된 독서법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나 어디 가서 집중해라 집중, 자, 집중이 좋아요, 집중력 좋아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그 집중의 한계를 더 뛰어넘어서 맨 위에 있는 어디까지 간다? 몰입이라는 단계까지 간다. 자, 몰입 뭐라고 했습니까? 몰입은 겉에 있는 것을 줄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기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마음씨가 작아져. 이게 몰입이에요. 나 잘생겼다. 이런 것은 그냥 집중했다는 것이고, 마음씨도 예쁘구나. 이건 뭐야? 이건 바로 몰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최종적인 그 훈련할 때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나눴을 때 고급스러운 독서는 뭐야? 바로 몰입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작가의 의도까지 파악을 해냈을 때 우리가 가장 완벽하게 독서를 해낼 겁니다. 우리 목표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든지 집중해서 집중의 최고의 정점인 몰입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 훈련이 가장 잘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명상, 메디테이션. 자, 명상을 좀 알으면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그 집중의 몰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알아볼게요.